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고윤 선배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 공안 일기는 쉬고 제가 1, 2부로 나눠서 이슈 핵펀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썸네일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자, 우리나라의 돈, 개인 돈도 아니고 나라의 돈, 정부 예산이 500조 원이다, 400조 원이다. 이렇게 이 돈이 사라졌고 이것이 부정적인 방면에, 조작된 방면에 불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 모두가 다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갑자기 밀어닥치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한국과 미국 간에 지금 부정선거에 있어서 수사 공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치적인 이념 그리고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자고 하는 바로 그 취지에서 비롯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본 트럼프의 당선된 주된 원동력을 살펴보건대 공화당 중앙위원회에서 이 부정선거를 대비한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각성된 미국의 시민들께서 특히 경합주가 되었던 펜실베니아 혹은 조지아 혹은 저쪽에 러스트 벨트라고 했던 오하이오, 미시간, 또 위스콘신, 펜실베니아까지 이런 곳에서 이런 그 불법으로 행해지는 여러 가지 그 아주 난폭한 일들을 사전에 막기 위한 강경 대응을 했다라고 한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랑 비교해 볼 때는 대한민국의 정부나 여당은 이런 불법과 조작되거나 부정적인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경고를 시민들께서 하고 대응책을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렇더라도 이를 묵살해 버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4년 전 도널드 트럼프가 2차 임기를 희망하고 재출마를 했다가 떨어집니다. 그 당시 보면은 조 바이든이 획득한 표가 8,100만 표가 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끝난 미국 선거에 있어서 카말라 해리스가 나왔던 이 민주당에서는요 7,140만 표 정도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1,000만 표가 없어졌죠. 1,000만 표가 그때에 비하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트럼프 같은 경우도 4년 전보다 지금 뭐 받아봐야 한 60만 표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압승을 거뒀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바이든을 지지했던 8,100만 표 가운데 지금 이번에 해리스가 받은 거는 7,140만 표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략 한 1,000만 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갑자기 미국의 유권자층의 인구가 1,000만 명 정도가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표를 안 찍었습니까? 도무지 납득하지 못할 일이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우리 500조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네? 지금 저도 우리 그 국정원 후배들을 통해서 지금 나라에 수없이 많은 돈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세탁이 되고 중국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또 중국으로 넘어간 그 돈들은 중동 지역에 가서 이란의 테헤란이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나 아니면 중동 뭐 카타르, 두바이 뭐 등등에서 뭐 베이루트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10여 차례 자금 세탁을 한 이후에 다시 그 돈이 중국으로 돌아오고 중국에서 현금으로 인출해서 북에
김정은이 충성 자금으로 또 김정은 공산 괴뢰 집단이 필요로 하는 뭐 미사일 고체 연료랄까 아니면 미사일 동체 이런 기타 등등 북쪽 애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다 쓰는데 악용되었다. 이런 정보를 듣고 제가 결국 하는 수 없이 이렇게 유튜브까지 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과 개인 간의 돈이 1억 원만 왔다 갔다 해도요. FIU, 금융분석원이죠. 그런 데서 전화가 옵니다. 당신들 무슨 거래하고 있느냐고. 자, 그런데 나라에서 돈이 1, 2조도 아니고 뭐 2, 30조도 아니고 100조 단위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가 건국 이래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쌓여있던 한 600조 원에서 플러스해서 갑자기 400조 이상이 뻥튑니다. 물론 현재 들어와서도 대략 100조가량이 또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많은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자, 그래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거는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뛰어넘고 한미 동맹에도 새로운 방향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살을 2번이나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사법 리스크를 극복을 하면서 치렀던 근본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 과정을 볼 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국 내에 전통적인 가치와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국민의 염원이 뚜렷하게 드러났고 또 그렇게 드러난 국민의 염원이 결국에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마감이 된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전 세계 자유 진영에 대단히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트럼프 진영에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강경한 그리고 철저한 대응과 준비는 트럼프의 복귀를 가능하게 한 가장 크고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특히 공화당 대통령 선거 캠프와 공화당 당원을 전부 부정선거 방지대, 즉 부방대로 만들어서 선거 감시를 강화하였습니다. 부정선거의 현행범을 적발했고 부정선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펜실베니아, 조지아 등 주요 경합지 등을 중심으로 해서 120건이 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트럼프 선거 캠페인은 부정선거로 얼룩진 대한민국에게 특히 지난 4월 10일 날 치러진 선거에서 192석을 야당에 넘긴 정부와 여당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을지 좀 심각하게 보아야 되겠습니다. 수많은 지식인들과 애국 시민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수차례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국정원, 국민의힘 등등을 통해서 이런 관련된 부정과 불법에 대한 경고와 대응책을 전달했습니다마는 한국의 정부와 여당은 귀를 쳐닫고 이 모든 것을 묵살해 버렸습니다. 사법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원이란 곳은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투표관리관 도장에 대한 인쇄의 날인 전자개표기 사용 등 부정의 불법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법한 과정을 바로 잡아달라는 소송에 대해서 모든 과정이 끝나고 무효 소송만으로 가능하다고 하면서 각하하는 판결로 일관해 왔습니다.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 하겠죠. 미국 조지아주의 대법원이나 펜실베니아주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이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조지아주 대법원은 선거일 이후에 도착한 투표지는 집계되면 안 된다라고 판단했고 펜실베니아주 대법원은 봉투에 적힌 날짜가 정확하지 않거나 누락된 우편 투표지는 집계할 수 없다고 판결을 하여서 이런 부정과 또 불법, 조작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붉은 신기루 현상을 막아내고
이런 부정과 불법의 소지를 줄이는데 크게 일조를 하였습니다. 근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31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카말라 해리스는 그렇게나 주류 언론이라는 곳에서 띄었지만은 22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데 그쳤습니다. 최종 득표는 도널드 트럼프가 50.4%인 7,488만 4,923표 이렇게 얻음으로써 4년 전보다 대략 한 60만 표 정도로 더 받았습니다. 해서 50.4%를 획득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해리스는 7,140만 4,730표를 받음으로 48%를 득표했고 4년 전 조 바이든이 받았던 8,128만 4,666표보다 대략 1,000만 표가량을 적게 득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긴 지역들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요, 모두 아이디나 그 다음에 포토 아이디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해리스가 받았던 7,100만 표 중에서 유령표, 사망자 또는 불법 입국자의 표가 과연 몇 명인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4년 전 2020년에 받았던 8,100만 표의 득표의 진실 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지금 위험해진 상황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부방대와 그리고 조지아주, 펜실베니아주 대법원의 판결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갑자기 4년 전에 나타났던 그 1,000만 표가 돌아와서 이번에도 대선 결과가 바뀔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또 당선인 캠프 측에서는 이런 부정과 불법 조작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2020년 1월 6일 소위 January 6 사건이죠. 의사당 난입 사건 등 이런 부정과 불법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부정과 불법 조작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미국 시민을 상대로 소송으로 윽박질러왔던 선거 시스템 업체 가운데 도미니언이 있습니다. 도미니언. 도미네이트 그러면 무엇을 지배하다, 장악하다 이런 뜻이 되죠. 거기에 대한 명사형 도미니언이 됩니다. 이 도미니언 업체 역시 수사를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내에서의 정치적 변화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이런 부정과 불법 조작 수사에 보조를 맞추고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에 어긋나는 정반대 길을 가게 된다면 골프 연습 아무리 많이 해도 같이 골프 칠 일 없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이런 그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 이런 대응을 같이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 할 경우에 한미 동맹의 균열도 초래하여서 결국 국가의 이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지금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이와 같은 단호한 의지는 한국에서 벌어졌던 부정과 불법 조작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명명백백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게끔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이 부정과 불법 조작을 파헤치고 바로 잡고자 하는 수사에 보조를 맞추는 적절한 대응은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자주성, 국제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이고 중차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 치우쳐 있었던 윤석열 정부는 차기 트럼프 정부와의 신뢰관계를 복원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향과 미국의 추진 방향에 반드시 발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정과 불법, 조작 분야에 관련된 수사는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와 같은 사안은 부차적인 정도로 간주될 정도입니다. 즉 이것이 부정과 불법과 조작을 어떻게 조사하고 수사해서 정확한 결과를 마련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커다란 외교적 중요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것들은 대한민국의 정치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 마련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 이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 양국은 진리와 자유 수호에 대한 소명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 튼튼하고 견고한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게 모범적인 사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정도도 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혹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근본 미국의 선거 결과를 보고 대단히 크고 중요한 이 미국의 사례를 큰 교훈으로 바탕으로 삼아서 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적 구조를 구축을 해야 할 것이며 또 한미 동맹의 본질적인 가치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미국에는요 전통적으로 CPEC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보통 보수주의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지난 제가 5년 전에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그때도 이 미국 워싱턴 남부 알렉산드리아 쪽에서 있었던 그 CPEC 거기도 참석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대한민국의 한국보수주의연합 KCPEC에서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별장이 있는 플로리다주의 그 마라라고 리조트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도 누차 얘기를 하지만 이런 일들은요 국가에서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민간이 먼저 민간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처지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가련하고 참으로 안 된 상황이죠. 언제쯤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서 미국과 협력도 하고 또 미국의 주요 국가기관들과 같이 협력을 할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지금 500조 원이라는 돈이 지금 사라져 버렸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 결정적인 지금 미국 선거 결과를 두고 4년 전에 미국에서 벌어졌던 선거 관련된 일체의 동향을 지금 정밀 수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사라져버린 그 500조 원 규모의 돈이 과연 지난 4년 전에 이 돈들이 몰래 미국 민주당으로 흘러들어가서 미국 내에 있었던 큰 2020년의 선거에서 바로 부정과 불법 조작을 하는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점들이 미국 측으로부터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사전에 저희가 아시아투데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도요. 이번 대선을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부정과 불법 조작이 있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액정 화면에서 트럼프에게 표시를 하면요 마크가 안 됩니다. 또 트럼프 모자나 트럼프 티를 입거나 쓰고 있으면 투표장에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심지어 볼에다가 트럼프를 갖다 지지합니다. 뭐 이런 스티커를 붙이고 있어도 투표장에 못 들어오게 막거나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많은 트럼프를 낙선시키기 위한 아주 헌신적인 노력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성된 미국의 시민들께서 미국의 국민들께서 인종 불문하고 압도적인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쉽게
이번에 낙승을 거두고 압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지난 대선에서 8,100만 표 이상을 받았던 민주당의 조 바이든. 자, 이번에 노망이 들린 게, 치매가 걸린 게 확인이 됐었죠. 6월 27일 도널드 트럼프와 토론회를 한번 하고 나서 바로 당내에서 지금 쫓겨나가야 됩니다. 바지사장 하던 것도 제대로 다 임기도 못 채우고 떨려나고 심지어 낸시 펠로시 같은 그런 연인들은 맞고 할래 그냥 나갈래 이런 식으로 협박까지 하면서 조 바이든을 쫓아냈죠. 이번에 투표가 끝나고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판대소를 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기자회견하는 조 바이든 모습을 보면서 저 노인네가 치매였는데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는가? 라는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투표 당일날은 조 바이든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공화당을 상징하는 새빨간 정장을 위아래로 입고 구두까지 새빨간 구두를 신고 그리고 투표장을 갔어요. 아마 적어도 조 바이든, 질 바이든 부부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표를 던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스윙 스테이트, 경합지라고 불리는 펜실베니아 혹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혹은 아리조나, 네바다 이런 곳에서 지금 불법 체류자들을 비행기에 실어서 태워왔습니다. 특히 뉴욕 같은 곳에서는요, 데비트 카드라 그러죠. 크레딧 카드 말고 데비트 카드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 왔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뭐 4성급 호텔을 갖다 그냥 주면서 매일마다 하우스메이드들이 와서 청소를 해주면서 그 불법 범죄인 가족들을 갖다 돌봐줬다 그래요. 근데 아마 어제 날짜로부터 데비카드 지급이 중단이 되었고 이제 강제로 잡혀서 자국으로 쫓겨날 처지에 몰려있는 그 같은 불법 체류자들, 이민자가 아닙니다. 불법 체류 아니면 불법 범죄자들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들이 이제 다시 열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제 짐을 쌓아들고 지금 다시 자국으로 지금 도주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도주를 안 하면요, 이번에 새로 국경자루, 보도자루로 임명된 텀이 업무를 시작한 순간에 전부 다 아마 운명이 끝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투표를 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이런 돈을 들여서 불법 월경자들, 불법 범죄인들을 비행기에 태워서 경합지로 이동을 시켰어요. 특히나 동부 지역에 아이디 카드 검사하는 위에서부터 메인, 뉴욕 햄프셔, 그 다음에 뭐 커네티켓, 그리고 뭐 뉴저지, 그 다음에 뉴욕, 로드 아일랜드,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펜실베니아 지나갔고 델라웨어, 그 다음에 메릴랜드, 버지니아, 그 다음에 워싱턴 DC까지.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심지어 해리스에 대해서 92% 몰표가 나왔어요. 아마 미국의 광주 같은 데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전라동 같아요. 워싱턴 DC가. 예, 어쩌다 지금 워싱턴 DC가 저런 식으로 정말 전염이 되어버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중부 지역에서는요, 뉴멕시코, 그 다음에 콜로라도 저쪽은요, 마리화나, 대마초를 갖다 가장 먼저 합법화했던 곳이죠. 또 서쪽 태평양 지역에 보면 위에서부터 워싱턴주, 오레곤주,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중부에서 보면은 미네소타주, 그리고 일리노이주, 일리노이, 미네소타, 즉 미네소타 같은 경우 이번에 민주당 부통령으로 출범했던 팀 월츠가 거버너, 주지사를 했던 곳인데 코로나 기간 중에 대단히 미 시민들에게 난폭한 짓을 했던 바로 그 주가 미네소타입니다. 집안에서조차도 마스크를 안 하면 잡아서 신고하는 뭐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데가 미네소타였고요. 그 다음에 뭐 메인, 뉴햄프셔, 뭐 매사추세츠, 커네티켓 이로 이어지는 저 동부 대서양 벨트 역시 대단히 많은 불법 월경자들이, 불법 범죄인들이 가서 호텔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서 미국 민주당이 천문학적인 현금을 지원을 해왔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 많은 금액들은 암호화폐 내지는 또 여타 방법으로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 민주당 의원들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아마도 법무부 장관, 제너럴 어터니로 지금 임명이 된 맷 게이츠, 하원 의원이죠. 맷 게이츠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 아마 이런 불법과 부정, 조작을 최대한도로 아마 밝혀낼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입니다만은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FTX 역시 이와 같은 수사가 들어가자 파산해버리고 잠적했지만 결국에는 체포되고 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2020년 그리고 금년도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엄청난 이런 부정과 불법 조작을 자행했는데, 자, 이들이 이와 같은 조작과 불법을 자행하는 데 있어서 그 많은 비용이 어디서 왔을까? 이번에도요, 빌리언 달러, 뭐 수십조 달러를 모금을 했다 그러는데요. 벌써 지금 빚돈에 안겨서 지금 허덕거리고 있다 그럽니다. 어디가? 민주당 캠페인 쪽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을 도대체 얼마나 유용하고 남용했길래 지금 빚을 졌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 400조 내지는 500조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 예산에서 증발을 해버리고 부채로 이렇게 돼버렸는데요. 자, 이 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어디로 간 돈인지. 그런데 문재인의 이와 같은 불법과 범죄 행각, 특히나 여적 행각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는 전혀 수사할 생각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진정한 문재인의 호위무사이고 사냥개였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텐데, 미국에서 들춰내기 전에 제발 대한민국에서 먼저 밝혀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지금 문재인 시절에 암호화폐를 통해서 여타 다른 방법으로 지금 6억 달러를 이집트에 있는 오라스콤이라고 하는 통신회사에다가 김정은이가 북쪽 지역에 설치한 각종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그 비용을 이집트 오라스콤사에다가 지불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야, 문재인 너 바쁠 때기 너 내 대신에 이집트에다가 돈 좀 갚아줘. 그랬더니 한 달 임기를 남긴 2022년 2월 달에 문재인과 김정숙은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를 방문합니다. 거기서도 김정숙의 소위 버킷리스트 채우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 코로나가 중차대한 시절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로 외곽에 있는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구경하고 왔죠. 아마 낙타들 허리 디스크 걸렸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때 낙타가 김정숙이 몸무게 때문에 디스크는 차치하고라도 이집트에다가 희한한 돈거래가 생깁니다. 즉 2조 원 규모의 EDPF 차관을 통해서 이집트에다가 돈을 그냥 빌려줍니다. 그리고 자,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 돈 가지고 우리나라 K2 흡표전차 K9 자주포를 사가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북쪽에 김정은이가 갚아야 될 6억 달러, 대략 8천억 원이 좀 넘죠. 그 8천억 원이 넘는 규모가 2조 원의 우리 경협 차관이 EDPF 안에 포함돼서 같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니까 뉴욕 재무부 산하의 금융거래소에 있던 미국 요원들이 돈 흐름을 보고서 이거 서울에서 지금 카이로로 가는데 보니까 북쪽 어디로에서 가는 거라고 지금 다 확인을 했죠. 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현 정부는 조사를 안 합니다. 수사를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명태균이라는 자가 나타났어요. 여러 가지 녹취가 터지면서 선거와 관련된 각종 더러운 정말 짐승만도 못한 헛소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연일 모든 언론사, 방송사, 뭐 유튜브 할 것 없이 떠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것이 명태균이라는 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1위 홍준표 후보를 끌어내리고 2위 윤석열 후보를 올리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했다. 이게 만약에 입증이 되는 날이면 큰일 납니다. 뭐 사실 큰일 날 것도 없죠. 갈아버리면 되죠, 뭐 가지고. 응? 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리고 중앙선관위도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외부에서 해킹한 흔적이 발견이 됐죠. 즉 국정원이 그 모든 것을 입증하고 찾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국정원 안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차장 자리에 앉아있는 애들이 그런 소리를 한대요. 나 이놈의 자식들 진짜 정신이 있는 놈들인지 모르겠는데 그 담당하고 있는 팀장 과장들한테 야, 니네가 책임질 수 있으면 한번 그거 저 언론에다 한번 가서 발표하고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을 발표한 국정원 중간 간부들은 어떻게 되죠?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했다라고 파면시켜버리겠죠. 그리고 현직에 있는 정무직 이런 애들은 뭐 몇백만 불을 슈킹하고 도둑질을 해도 현직 공직에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정무직 공무원 그렇죠. 몇 놈 되지도 않아. 원장, 차장, 1, 2, 3차장, 기술실장 해외 5밖에 없어. 그러니까 정무직에 있는 애들은 절대로 조사를 할 수가 없고 그냥 현직에 있는 1급부터 9급까지 있는 소위 말해서 늘공들 얘네들은 바로 파면 해임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국가정보원에 있는 요원들도 진실을 알고 있지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이런 모든 비리는 언제 일어난 겁니까? 문재인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때 일어난 일은 어떻게 되죠? 조사를 해야 되겠죠. 수사해야 되죠. 근데 그거를 착수도 안 하고 있죠. 누가 시키면 되죠? 대통령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의 시다발이 바풀떼기구나. 문재인의 사냥개구나. 문재인의 호위무사였던 게 맞네. 김건희 씨도 SNS상에서 그렇게 밝혔는데 한동훈이랑 우리 남편이 문재인의 완전 호위무사라고 이렇게 김건희 씨가 떠들어댄 게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거기다가 좀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결정적인 거. 뭐냐? 문재인이가 김전에 넣은 게 USB입니다. 이 USB 관련해서는 제가 또 과거에 했던 것처럼 비밀 공작을 하다 보니까 이 USB에 관련된 정보를 제가 획득을 했어요. 뭐냐? 대항목만 1700개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 1700개 넘는 대항목을 크게 나눠보면 하나는 중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는 거야. 중수로 원자력 발전소 짓는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재처리되는 플루토늄이 나오죠. 그 플루토늄이 있으면 바로 뭘 한다? 핵무기를 만든다. 응? 과거 2000년대 김대중이가 김정일을 만나가서 뭐라고 개구라를 쳤어요. 우리 국민들한테. 북은 핵무기를 만들 의지도 없고 핵무기를 만들 능력도 없다.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하고 북한 애들이 핵을 정비하고 핵을 보유하게끔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어요. 자, 오늘날 우리 머리통 위에다가 지금 수백 개의 핵무기를 쥐고 있죠. 여러분들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시죠? 김대중 같은 인간이 북에 가서 돈 주고 쌀 주고 다른 설비까지 갖다 주고 이러면서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랑 우리의 조국을 북에다 헌납하려고 했습니까? 근데 한술 더 떠서 김대중이 가고 나니까 노무현이는 한술 더 뜨고 그보다 10술 더 뜬 자가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수로 발전소가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뭐냐? 북에 돈을 지원을 해야 돼. 근데 현금으로 지원하면은 유엔 제재에 걸리게 되니까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려갖고 우리가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야비하게 암호화폐로 돌려서 암호화폐에서 북쪽에다 주는데 그래서 그거를 여기 대한민국 암호화폐 시장에서 세탁을 해서 중국으로 보내고 다시 중동으로 보냈다가
10여 차례 세탁하고 다시 중국으로 와서 북으로 들어가는 이 구조를 가지면서 수백조를 갖다 해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500조라는 게 다 그와 같은 연속선에 있는다고 봐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국정원은요, 대통령의 직속기관이라고 늘 떠들어오죠. 뭐 헌법기관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문재인이 넘긴 USB를 수사하라고 지시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금년도 2024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이 돼요. 실제는 뭐죠? 대공수사권 파기, 대공수사권 폐지. 이제 간첩을 못 잡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국회에서. 자, 그렇다면 문재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사라질 때까지 버텼어. 버티고 이렇게 왔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바로 뭐가 들어갔냐면 우리나라 방위산업체 있죠. 방위산업체에 대한 그 소스코드나 이런 패스워드 이런 중요한 자산이 그 USB에 다 담겨 넘어갔어요. 그런데 김정은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여기 있는 모든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실 안에서도 삭제했으니까 안심하고 가져가라고 김정은이를 다독거렸다는 거죠. 자, 잠시 전해드리는 말씀을 여쭙고 그리고 계속 방송을 하겠습니다. 산도라지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국산 건도라지 태백 산도라지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굉장히 목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관지 건강에 대단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특효의 제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당뇨나 고혈압 또 면역력 강화가 필요하신 분들께도 꽤나 좋은 제품이니까 저희가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이 제품은요, 그냥 단순하게 도라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산도라지 제품 안에는 사포닌 성분이 있어요. 이 사포닌이라고는 바로 산삼에 가장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포닌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기침과 천식에도 대단히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스푼 잡숴보시고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이 태백 산도라지 골드를 저희 아시아투데이 TV 구독자들에게는 특별하게 보너스를 드립니다. 3+3 6개월분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겠습니다. 이 태백 산도라지를 구매하실 분들은요, 전화번호 010-7262-4455로 문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010-7262-4455번으로 문의하시면 아주 편안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와 같은 그 USB에 대한 수사도 안 했죠. 근데 이제 점입 가격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지난 2018년 초에 평창 올림픽을 전후해서 무슨 기념 축하 공연이다 문화 공연이다 한다면서 평양에 대한민국 방송사들이 공연을 취재하기 위해서 방송 중계차를 가져갑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방송 장비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가지고 올라갔던 방송 중계 차량, 방송 장비들 전부 다 북쪽에 두고 옵니다. 지금 현재 미사일이 발사되고 나면 미사일 이동형 관제탑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조사를 안 했어요. 자, 거기다가 법무장을 했던 한동훈이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취임 2달 후 7월 초에 미국을 갑니다. 미국의 DOJ 법무부를 만나죠. 그도 뉴욕 연방검찰청 남부지청도 방문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각종 암호화폐 관련된 범죄 자료, 범증 자료들을 받아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여기에 대해서 일체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그 수사 대상이 누구냐면 박원순, 이재명, 그 다음에 이수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암호화폐와 관련된 대북 송금 자료, 이런 범증 자료를 받고서도 뭉개놨는데 왜 수사를 안 했을까요? 아마 뒤로 합의 보고 남은 암호화폐를 뭐 수십조, 수백조를 받았을까요? 도대체 왜 안 했죠? 좌우전 안 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당 게시판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댓글 쓰고 댓글 알바하고 여론조사하고 이런 곳에다 쓴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거기다 2020년 12월 20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울릉도 동북방 일본과 한국 사이에 대화퇴 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화퇴 어장을 지나서 일본 연안으로 도주하고 있었던 북한 원산을 출발했던 자그마한 목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목선은 일본 해안경비선에 발견이 되어서 밧줄을 묶인 채로 이제 일본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자발적인 도주였어요. 자, 그런데 이 배를 강제로 끌어오기 위해서, 납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최정예 함정인 광개토 대항함이 급파가 됩니다. 그리고 해양경찰청의 삼봉함 역시 같이 출발해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일본 측으로부터 그 작은 목선을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그것을 지금 대한민국 영해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합동신문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바로 강제로 북송을 해버립니다.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생존자 3명과 사망자 1명 모두가 다 북의 호위사령부 출신의 군관들이었어요. 그럼 그 자들이 왜 탈출을 했냐?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제3국 정보기관과 협조를 해서 자금과 그리고 물자가 들어왔죠. 그 물자는 딴 게 아니라 스마트 기기입니다. 그 스마트 기기 안에 김정은을 호위하는 호위사령부 요원 혹은 974 요원들에게 지급할 그런 전화기 형식의 그런 그 스마트 기기가 있었는데 그것이만 발각되는 바람에 호위사령관 윤정님부터 시작해서 정치위원 또 자금 담당하는 재무국장, 재무과장 등등이 모두가 다 모진 고문 끝에 처형을 당했고 마지막 남아있던 그 군관들이 하부선에서 김정은 제거를 하려고 했던 요원들이었는데 불갑을 북쪽 지역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이 탈출한 사건을 알고 김여정과 김정은이는 대노했고 그리고 그것을 대한민국 청와대 문재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과 당시 국가안보실장 정우영은 즉각적으로 일사천리로 지시를 내려서 국방부 장관, 해군 참모총장, 동해안 함대사령관, 광개토 대항함 함장까지 불과 수초 사이에 지령을 내리고 이 목선을 체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그들이 현재는 북쪽에 살고 있지만 그들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인데도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합동신문 일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강제로 북한 지역으로 보냈어요. 북송을 했어요. 판문점을 통해서 16명을 죽였다는 혐의를 받았던 2명의 탈북 청년 어부 둘이 밧줄에 묶인 채로 그 끌려갈 때 그 가기 싫어서 막 자해하는 거 여러분들도 보셨던 거 기억날 거예요. 자, 이것처럼 문재인 정권의 각종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얘기만 하면 될 텐데 지금 이것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미국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미국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미국에서 그동안 정보기관을 통해서 얘기도 됐고 공식 비공식 라인 통해서 얘기가 왔는데 조사를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건 안 하고 멀쩡하게 이 나라의 자유우파 보수 진영을 대변하고 있는 이렇게 의사들은 못 잡아먹어서 의료개혁한다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죠. 자, 우리나라 작년도 비정부기구 일반 시민단체들에게 102조 3천억 원이 지급이 됩니다. 거기다가 사용처도 불분명한 담당 공무원들조차도 어디에다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성인지 예산이 24조 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합하면 126조 3천억 원입니다. 자, 126조 3천억 원 같으면요. 작년에 국방비가 57조였으니까 거기에다가 절반 뚝 떼서 63조 더해지면은
120조 원이 되면서 까짓거 도널드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예를 들어서 100억 달러를 내라, 뭐 50억 달러를 내라 할 때 문제없이 다 지출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입니다. 얼마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도 미국과의 대미 무역에 있어서 444억 달러를 벌었어요. 자, 그러면 흑자죠. 대략 67조 원을 벌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방위비 분담금을 가지고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대한민국이 큰일 난다, 나라가 망한다. 맞아요. 주한미군이 진짜 철수하면 망합니다. 숫자는 비록 2만 8천 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요, 그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효과는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행히도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은요, 뭐죠? 대한민국 지키고 있습니까? 물론 1950년 한국전 발생한 이후에 계속 한국에 남아있긴 했습니다만은 오늘날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존재는요, 중국 공산당 해체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토방위를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1990년도까지 일방적인 미국의 원조하에서 우리가 먹고 살았어요. 그거 모르시는 분 많죠. 지금 주한미군에 대한 비용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땅을 빌려주고 뭐 했지만 모든 비용은 1990년도까지 미국이 다 됐습니다. 1991년도부터 우리가 올림픽을 마치고 자, 동구라파가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도 이제 버젓하게 좀 숨 쉴 수 있게 됐어요. 그 올림픽 하기 전에 7년간 전두환 대통령께서 이 나라의 경제적인 발전을 어마어마하게 이뤄냈죠. 국가 부채가 제로가 됐으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1980년도부터 88년 그 사이를 지내봤던 분들은 그 당시가 호황이었다. 참 살기 좋았다. 이런 거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런 반국가 활동하는 시민단체들, NGO 단체들 이런 데다가 이런 돈을 펑펑 부어줍니다. 자, 그러면 국방비는 왜 못 올릴까요? 자, 성인지상까지 하면요 126조 3천억이라 그랬죠? 하루에 따져보면요 3,620억 원이라는 돈이에요. 자, 국민들 가운데 자산 규모가 3,620억 원 가지신 분들 몇 분이나 있을까요? 이재용 회장 정도면 될까요? 아니면 최태원 회장 정도면 될까요? 실제로 그 정도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자, 그런데 그런 데다가 돈을 이렇게 펑펑 쓰면서 왜 안 하죠? 왜 국가방위와 안보에 대해서는 돈을 안 쓰려고 하죠? 자, 그런데 그런 군인들을 갖다가 사기를 꺾는 일은 또 합니다. 연금 지급을 55세에서 65세로 늘려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군인들이 차라리 나가서 대리기사하고 알바하는 게 이거보다 낫겠다 하고 다 나가버렸어요. 2만여 명이 나갔어요. 숫자가 얼마 안 된다고 하겠지만 소위 말해서 부사관들과 장교들이 이렇게 나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있으면은 1개 군단 이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병사들의 급여는 올려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예산을 위해서 올려준 게 아니라 장교들, 부사관들 월급을 잘라갖고 병사들 월급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급 간의 갈등도 촉발되고 부사관들이 나가고 장교들이 나가죠. 자, 이 전방에서 소대장이 없어서 대간첩 작전도 못할 수 있다 그래요. 함정 같은 데서 시동도 잘 안 걸리고 또 전차 자주포를 갖다가 시동 거는 사람들도 참 드물다 그래요. 자, 유지보수가 어렵다 그래요.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이렇게 대한민국 군대를 의도적으로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네? 자, 지금 트럼프가요, 앞으로 우리나라한테 요구할 게 지금 자국 내의 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저 뒷손이로 밀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답변해야 될 거야. 응? 근데 답변 못하면 뭐 워싱턴 디클러레이션 또 NCG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 이런 거요. 전부 다 공연불로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거나 개인의 삶에 있어서나 사람이요 거짓말 안 하고 진실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부정이나 불법이나 조작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의 친정 고향집엔 국정원에서 중앙선거관위의 서버를 조사했어요. 그 해킹의 흔적이 있고 해킹의 우려가 심히 높다. 100점 만점에 31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낙제점도 아니에요. 그냥 끝이에요, 그냥 이거는. 차라리 짐승들 데려다가 서버 관리시키는 게 나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까지 망가져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와 각성한 자유시민들이 어떻게 했죠? 선거를 갖다가 그렇게나 많은 부정 시도로 했어도 이겼어, 이번에. 자,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어떡하죠? 자, 그런데 너네들 만약에 문재인 정권 때 500조인지 400조인지 그 증발시켜서 만약에 그 돈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가서 지난 4년 전에 미국 대선에서 불법 조작을 하는데 호의 쓰여졌다. 그건 대한민국 운명 끝나는 겁니다. 예? 지금 지난 2년 반을 되돌아보면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했다고 하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 철저하게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덮고 그리고 자유파 애국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아버리고 기만하는데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다고 하는 점이에요. 자, 대통령의 친구가 충암고등학교 친구고 서울대 사대 국어교육과 나온 사람이에요. 정재호라는 중국 대사가 현재. 이후에 소위 말해서 신분 탈색을 해갖고 외교학과로 가서 뭐 교수까지 하다가 그렇게 간 사람인데, 자, 중국말 한마디 안 되는 사람이 중국 대사로 나가 있어요. 거기다가 다른 부처에서 온 그 기회를 잘 이용하는 그런 행정고시 출신애하고 싸움이 나갔고 서로 녹취를 하고 이런 별 거지만도 못한 짓들을 해왔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그 후임으로 대통령 비서실장했던 김대기를 보낸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가 중국의 아바타입니다. 이걸 갖다 입증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의심을 갖고 있고 미국에서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불어닥칠 쓰나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지난 2년 반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진행되어 왔던 일들을 보고 있으면요. 갸우뚱 하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지금은 서울 시내에 있는 대형 초특급 병원들이 수도권 지역에 6,600석 플러스 알파의 병상을 확보한 제2, 제3의 대형 병원을 짓게끔 허락을 받았죠. 그 병원을 운영하려면 값싼 인턴 레지던트들이 필요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해놓고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엉망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자,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애들도 마음대로 그만두지 못하게 하고 휴업하겠다. 나 이제 그만하겠다 하는 의사들도 강제적으로 사표를 수리 못하게 막고, 그런데 왜 문재인의 비리와 문재인의 여적죄, 문재인의 간첩죄, 문재인의 반역죄에 대해서는 왜 단 한마디 수사를 하지 않고 있을까요? 왜 지시를 못할까요? 어떠한 결점이 잡혀있길래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합니까? 자, 취임식날 자유를 몇십 번을 외쳤다고 하는데 그거 외치면 뭐합니까? 예? 의사들이 의료계획이 잘못됐으니까 나 사표 쓸래. 그랬더니 병원에 사표 받아주지 말라고 행정명령 내려요. 예? 그리고 그 짓을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장차관부터 각 국실장들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으로 지금 줄줄이 구속될 처지에 놓이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유를 갖다 외치면서 이런 행정명령을 내려서 의사들을 압박하는 거, 이거 잘하는 겁니까? 학생들이 휴학계를 내니까 또 이것들에 대해서도 휴학계 받아주지 말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줄줄이 지금 교육부 공무원들이 고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보건부를 보면요, 이 장관 차관 얘네들이 전부 다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정말 후줄근한 애들인데 행정고시 붙었다고 얘들이 지금 의료 분야 전문가 다니는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망이죠. 국군정보사령부 역시 일반 보병부대에 있던 애가 지금 정보사령관이 돼갖고 정보사 업무도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애가 지금 정보사령관으로 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평생 정보사령부 업무만 했던 여단장에 지금 육사 47개, 사령관은 50개요. 3년 선배가 되는데 그 선배 알기를 개똥으로 알고 내부적으로 갈등 일으키다 지금 서로 맞고 사는 상황까지 돼버렸어요. 지금 다 직무 배제돼 있다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국군정보사령부가 지난번 정규필 대령의 간첩으로 몰았다가 실패로 끝난 그 사건과 더불어서 정보사가 지금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군무원이 내부 비밀 정보 자료를 지금 중국 쪽으로 넘겨서 북한으로까지 다 넘어갔다 그러죠. 자, 거기다가 지금 과학계 역시 예산을 갖다가 대폭 줄여버립니다. 자, 우리나라 의사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과학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 우주기술, 방위산업기술, 첨단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유지 못하면요, 우리나라는 다시 후진국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대한민국도 야, 너네들 반미 친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응? 반미 친중. 사실 우리는 친미 반중을 해야 맞죠. 자, 그런데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떠들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17%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달 말이나 12월 달 가서 만약에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국정운영이 되겠어요? 네? 거기다가 지금 한동훈이가 뭐 게시판에다 뭘 어떻게 써놨는지 전 더러워서 보지도 않았지만, 자, 이런 짓 하고 있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2009년도에 북경 찾아가서 중국 공산당 업무교류 협약을 맺고 이미 중국의 이중대가 돼버린 국민의힘당 아니에요?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양정철이가 그 민주당 내에 그 민주연수원장 자격으로 가갖고 중국의 당교랑도 또 업무협약을 맺었죠. 지금 한국의 좌파 정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부 다 뭐다? 중국 공산당 이중대로 지금 추락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갖다 뭐 어쩐다 저쩐다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국방비를 이런 쓸데없는 시민단체, NGO 단체들에다 돈 밀어주고 하는데 헛되게 쓰지 말고 우리 국방비를 더블로 120조 정도 만들어. 이번에 이제 예산 심의할 거 아니겠어요? 응? 해서 국가 안보를 지켜야죠. 나라가 없어지는데 그 다음에 무슨 정치가 있습니까? 예? 나라가 없는데 예술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라가 없는데 선동하는 가짜영화 서울의 봄 같은 거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국민들 눈가기를 속일 수가 있겠냐고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안 될 얘기예요. 자, 국방비를 늘려서 우린 뭘 해야 돼요? 미국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야, 미국 너네 빠져 있어. 응? 우리가 할게. 자,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칠함대 위험하잖아. 빨리 제주도로 이사 와. 야, 우리가 배국불 줄게.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으로 우리가 배국불 낼게. 대신에 니네들 우리 얘기 이거 들어. 사드를 비롯한 각종 소위 MD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게 사드 포대 기타 등등 해서 쌤까지 해갖고 한 10개 정도 보내. 그리고 칠함대 요코스카에 있던 기지 전부 다 제주도로 와. 자, 계속해서 서해안에 있는 흑산도, 가거도, 좀 더 올라가서 덕적도, 영종도에 피해요. 그 다음에 연평도, 어청도, 백령도까지 모든 우리나라 서해상에 있는 섬들에 활주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항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뭘 한다? 미군과 한국의 공군, 해군, 해병대가 합동근무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한반도를 불치망모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7군단 같은 경우 못 올라가게 지금 우리 동두천이가 어디에 미군 부대 하나 여단이 있잖아요. 자, 7군단의 그 화력이나 7군단의 그 무력 역량을 보면요. 아마 그냥 놔두면 24시간 안에 신의주까지 올라갈걸요? 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차제에 국방비를 늘려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까짓 거 내줄게. 걱정하지 마. 13조 줄게. 기다려. 왜? 받고 더블로 갈까? 이렇게 해도 되죠, 사실. 어?
그러면서 중국과의 군비 경쟁을 해서 중국을 피를 말려서 죽이는 거예요. 곧 있어 보세요. 미국의 이지스함, 미국의 핵잠수함, 미국의 항공모함 수리 건조까지 대한민국 조선소에서 하게 될 날이 곧 옵니다. 이미 미국의 해군성 장관이 다녀와서 대한민국 조선소를 다 방문해봤어요. 탐복을 하고 갔어요. 어떻게 이런 수가 있느냐. 응? 자, 중국이 3대 만들 때 스피드로 따지면 미국이 한 대를 만들까 말까요. 그런데 중국이 3대를 만드는데 대한민국 3대를 만드는데 결함 없이 미국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도크가요. 지상에다 안 두고 그냥 플로팅 독이라 그래서 수면 위에다 띄워놓고 거기서 바로 배 만들어 버립니다. 이지스함 같은 경우도 1년 5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면 찍어내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안에 시스템은 미국의 이지스 체계를 갖다 깔면 되겠죠? 쉽죠? 핵 연료로 가는 핵 추진 잠수함. 이것도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수리하고 그 다음에 수리하는 과정에서 기술도 습득하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핵 잠수함도 만들 수 있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뭐 북쪽 애들이 뭐 러시아 파견돼도 어쨌다 해갖고 뭐 핵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핵무기 갖고 있으면요, 그 돈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근데 지금은 핵보다도 이 전략적인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왜 그러냐? 이미 AI 시대예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시대예요. 응? 지금 미국의 대선도 보고 있으면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국방을 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주를 개척하고 이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통신, 산업, 모든 영역을 커버하는 이런 자들이 미국의 보수 세력으로 지금 이번에 트럼프하고 손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개선 역할한 접점이 누구냐? 바로 제이디 벤스 부통령 당선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제이디 벤스가 캘리포니아에 가서 일을 배웠던 피터 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미국의 모든 군사 영역에 AI 산업을 지금 전담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먼저 페이팔이라는 걸 만든 X.com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그 창립자가 누구예요? 바로 일론 머스크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피터 틸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제이디 벤스와 적극적으로 연결이 되고 또 그 밑에 있는 수많은 범털들이 끔찍한 규모의 자금을 가지고 지금 도널드 트럼프 진영에 합류를 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후 시간에는 미국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지만은요. 지금 미국의 이 정계가 변화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참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정직하게 살고 거짓말 않고 살고 바르게 살면 어디에 가서든지 꿀릴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부정을 하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부정과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죠. 그죠? 더 큰 많은 거짓을 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한 그 위기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오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건 지금 분명해. 뭐 해야 한다? 문재인이가 말아먹은 그 400조인지 500조인지 돈 어디 간 행방을 찾아야 돼. 자, 두 번째, 유엔 제재로 나와 있었던 대북 현금 지원을 갖다가 했어요. 이집트에다가 마치 뭐 차관을 빌려주는 척 이런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는 김정은이가 납부해야 될 6억 달러를 대신 내준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겠죠. 고기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산업장관 하다가 수원 가서 똑 떨어진 봉준규라고 있어. 봉준규가 당시 수출입을 행장하면서 문재인과 동행을 해서 카이로까지 갔다 왔다고? 자, 그러니까 잡아야 되겠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평양에 방송 중계 차량 끌고 올라가서 그대로 두고 왔어. 그런 거 저런 거를 갖다가 확인하고 조사해야 될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에 우리 이진숙 위원장 끌어내리기 위해서 여념이 없잖아.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은 못하면서 지금 헛짓만 하고 있는 게 이 나라 국회와 이 나라 행정부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건도 빨리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넘겨요. 넘겨서 뭐 죽이 됐든 밥이 됐든 해보고. 예? 그 다음에 의대 정원. 자, 기존에 이미 한 3,400명 있었죠. 그런데 지금 2,000명을 증가시켜서 지금 뭐 어제 수능도 끝났지만은 이제 애들을 뽑으면 지금 5,000명 이상 뽑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금년에 학생들이 대부분 휴학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금년에 썼던 게 3,400이면 내년에 한 5,500 되면 합하면 얼마야? 한 8,500, 9,000 가까이 되겠네. 자, 그러면 어디서 그 학생들을 갖다가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 장관 이주호나 그 다음에 저 보건복지부 장관 조기용이 그 다음에 뭐 차관 박민수 이런 애들은 더 이상 밥 주면 안 돼. 저것들은. 진짜 저런 것들이야말로 삼천교육대를 보내갖고 정신개조를 시켜야 된다니까. 전부 다 걔네들 공통점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나온 쓰레기들이라니까요. 응? 무슨 유학 갔다 왔다 고시 붙었다 이러면서 머리에 똥물만 가득하게 들은 놈들이 소위 졸업장 SNU 서울대학교 나왔다는 그거 갖고 공직에 박혀서 이런 악행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서울대학교 나온 애들이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다고 그런 애들을 갖다가 장차관을 시켜요.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 행정 그 업무를 해온 전문가들이 없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서울대학교 순혈주의로 말미암아서 공직사회조차도 야, 나는 암만 일 열심히 해도 승진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애들이 자포자기하고 있다 그래. 응? 그 빌어먹을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하나 없이 시진핑 기념관만 갖고 있는 서울대학교 출신 애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 자식들을 갖다 그렇게 우대를 하고 중흥을 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유, 진짜. 응? 사실 제가 오늘 아침 시간에 지금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손을 놓고 있는 이런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PD님, 이 부분까지 더 해도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북한군 지금 동향이 좀 있고 그래서 이 얘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요, 북한군이 러시아 지역에 파병이 됐다 그래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규정을 하자면 파병이 아니라 용돈벌이를 하기 위한 PMC, Private Military Company 수준의 용병들이 전쟁터에 돈 벌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갔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와 한국 간에 얼마만큼의 진지한 물밑 대화를 해야 되겠고, 현재 처해 있는 이 소위 위험성, 이 리스크 해칭을 해야 되는데, 이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러시아와 우리 간에 진지한 물밑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측에서 지금 북한군이 왔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니까 우리 한국 정부는 부랴부랴 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 북한 아이들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한다는 등 또는 북한군 포로 신문을 위한 참관단 또는 분석관을 파견한다는 등 아니면 나토와의 공조를 강화한다는 등의 대응 방안을 대응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러시아 영토 내에 잠입해 들어가 있는 일단의 북한군 아이들이 그들의 임무가 무엇이고 그들이 어느 지역에서 배치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전투 현장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우크라이나 정부는 나토 측의 추가적인 지원, 즉 병력과 무기겠죠. 이것을 이끌어내고 또 한국 측으로부터는 살상무기 지원을 내심 기대하면서 북한 아이들의 이런 그 도발적인 파견을 지금 국제사회에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인명살상이 일어나고 있다. 북한군 아이들이
거의 살육을 당하고 있다. 뭐 500명이 죽었다. 뭐 500 몇십 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통한 소식통, 즉 적어도 국가의 행정부 단위 혹은 외교 단위의 대사관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 북한군의 움직임을 놓고서 지난 6월 19일 푸틴이 평양을 방문한 후에 체결된 러시아 북한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이 규정되었죠. 자, 이 내용 속에서 군사 협력이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조짐으로 보고 동시에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북쪽에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 고도 기술을 넘겨줄 가능성을 지금 우려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작년 9월입니다. 김정은이가 열차를 타고 러시아 바스토니치 사하공화국을 방문했죠. 거기서 푸틴이 와서 뭐 형식적으로나 반겨줬지만 그 우주 발사 기지에 가서 제일 갖고 싶었던 게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입니다. 그리고 ICBM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사 정찰 위성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단 한 번 러시아 참관단들이 평양을 방문해서 세 번째 발사된 군사 정찰 위성을 성공하게끔 도와줬던 것에 국한됐고 이어서 김정은이가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하면서 희망했던 핵 추진 잠수함, 그 다음에 수호이 37, 57과 같은 그런 극초음속 스텔스 전투기는 뭐라고 답을 하냐면 돈 주고 사가. 이게 바로 러시아의 답변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러시아 측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요한 상태를 우리가 정보를 입수해야 됩니다. 그 정보 입수하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외교부에 지금 외교가 사라졌다. 국정원의 공작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지금 민간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부끄러운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방어용이 됐든 공격용이 됐든 간에 우리 한국이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지원만을 의존해서 러시아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용이하지 않은 일입니다. 자, 물론 우크라이나 군의 군 전력이 일부분 증가될 수 있죠. 그러나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게임 체인저, 그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그 게임 체인저 정도의 수준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무기 지원을 설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러시아의 작전 행동에, 러시아의 결정사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아주 말단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일단 무기를 지원하면요,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무기 지원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요청에 응하게 되면 한러 관계는 더욱더 악화되고 말겠죠. 자, 그리고 러시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야, 한국 너네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우리가 보복하겠다 이런 공언을 해왔죠. 그러나 이 보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우리가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담은 될 수밖에 없죠, 우리한테도. 자, 그리고 무기 지원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여론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지난 10월 22일에서 23일까지 갤럽이 조사한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그 내용 보면 반 러시아 의견이 상당했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은 82%가 반대를 했다 그럽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북한군 포로 신문을 위해서 분석관을 보내겠다는 거, 결국 간다면 국정원 애들이 가야 되는데, 자, 지금 실제로 제가 이미 제 방송이나 아시아투데이에서 뭐라 그랬죠? 공병부대로 위장한 3,000명이 이미 5달 전에 갔어요. 지금부터 따지면. 그럼 이미 도착해 있는 그 3,000명이 진짜 공병부대였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몇 달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3,000명은 이미 갔고 그리고 5,000명이 연말까지 추가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누구 얘기야? 평양에 있는 얘기를 파악을 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지. 제가 제 머릿속에 예? 소설 써가면서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북한군을 신문하든 뭘 하든 간에 혹은 뭐 걔네들을 갖다 탈출시키기 위해서 뭐 심리전 요원들을 보내서 뭐 전단을 살포하든 뭐 하든지 간에 지금 실질적으로 북한 아이들이 진짜 전쟁터 전선에 배치돼서 전투를 하고 있는지 여부도 지금 정확하게 확인된 게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뇌피셜로 또 함부로 써대는, 그러니까 외국 언론사들 잘 보여야 되는 게 막 제목은요 근사하게 씁니다. 우크라이나 뭐 했다, 소련 뭐 했다 이렇게 써놓고 맨 끝에 갖고요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러고 한 줄 딱 써놔요.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영어를 모르는 유튜버들이요 구글에다 돌려놓고서 번역만 합니다. 그래놓고 맨 끝에 있는 거 보지 않고 제목 보고 와 큰일 났다 이러고서는 헛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최근 보세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니까 맨날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워싱턴 포스트, MBC, ABC, CNN, MSNBC 이런 거 갖다가 복사해갖고 퍼 날리던 애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마치 트럼프 당선 예견을 한 것처럼 헛소리하고 있잖아요. 어쩌다 저쩌다 그러면서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좀 부끄럽지 않아요? 진짜 부끄러운 애들은 우리나라 대표적 언론사라고 하는 신문사들, 방송사들 최소한도 오보하고 거짓 가짜뉴스 퍼날르면서 국민들 눈과 귀를 속이고 대한민국 사람들 주식 투자 잘못해가고 돈 얼마나 날렸어. 카말라 쪽 주식에다 돈 넣어갖고 사과해야 될 거 아니야. 사과 안 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도 없죠. 왜 그래? 그게 바로 80년대 90년대 대학가에서 주사파 자익사상에 찌들어서 지식인네하고 지금 언론사 들어가 있는 기자애들이 대부분 그런 애들이에요. 주필들, 논설위원들. 특히 모 신문사 같은 경우는 가보면 그랬다는 거 아니야. 서울대냐 비서울대냐 이렇게 관련되는 거 아니야. 그거 한심한 회사지. 서울대 나온 애들이 얼마나 편입된 애들이 많은데 그걸 갖다가 인재라고 뽑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려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러시아가 북한에 핵무기, 미사일 관련된 고급 기술을 갖다가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형편이 어렵습니다. 돈 주고 사가. 내가 인마 너희들 옛날 6.25 사변 전처럼 뭐 탱크 그냥 주고 야포 그냥 주고 그런 형편이 아니야. 그러고 있는 게 지금 러시아 입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러시아와 과연 우리나라 외교부는 어떠한 외교를 해야 됩니까? 뭐 작년에 김정일이가 바스토니치 거쳐갖고 뭐 블라디보스톡 해갖고 돌아오고 금년도 6월 19일 날 또 푸틴이가 평양 방문해서 뭐 러북 조약도 체결했다 그러고 자 급속도로 지금 러시아 북이 밀착하는 것 같은데 야 우리는 그냥 팔짱 끼고 있으면 되겠죠. 왜?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는 외교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에 있는 국가안보실에 지시사항을 이해하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해버렸으니까 외교부에 외교가 없대요 지금. 그 외무고시 보고 나온 애들 다 뭐하고 있는지 지금 흥신소 심부름센터 직원이 돼갖고 그 짓 하고 있대. 누구 지시 받아갖고 외교부 장관 조태열이 아니야. 안보실에 김태호 1차장 그 녀석 지시 받아갖고 외교부가 다 한다는 거야. 심부름센터라는 거야. 대통령 순방을 가도 국가안보실에 김태호가 다 하고 외교부 장관 어디 갔어? 야 대통령실에 그 대변하던 강인선이 조선일보 기자하던 애 걔 거기 차관으로 가 있죠. 여자애 하나. 뭐하고 있어 걔는 가갖고? 있으나마나 자리에 가서 월급이나 받아먹고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요. 현대자동차 러시아 공장이 철수를 했어요. 단돈 14만 원에 팔고 나왔다 그래요. 기도 안 찹니다. 그 다음에 금수된 품목이 지금 1000여 개가 넘어요. 2000개 넘지도 내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양국 간의 외교부 대변인이라는 자들이 거친 언사를 주고받곤 합니다. 이게 다야.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교부 장관이든 뭐 국정원장이든 다니면서 양국 간의 교류를 문빗교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물꼬를 터서 지금 꼬여있는 이걸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난 뭡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나서 완전히 지금 이제 좀 앞서서 2022년 2월 달부터 지금 러시아가 스페셜 밀리터리 오퍼레이션을 시작해서 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 러우 전쟁 일어난 이후 지금 한국과 러시아 양국 사이는요 외교가 실종됐어요. 자, 그러면 국가가 움직이는 거는요 도덕 예의 범절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국가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명분도 어떠한 가치도 국가 이익보다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민국 국가 이익에 타격이 생기면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죠. 자,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 어떤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라도 러시아와 진지하고도 진솔한 물밑 대화를 통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이런 밀접한 협력, 이것이 대한민국 안보에 저해되는 요인으로 분명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러시아 측에게 점잖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그와 같은 조치를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푸틴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젤렌스키도 축하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한테도 점잖게 그 체결을 했는데 그 조항별로 이건 이런 문제 있고 저건 저런 문제 있는데 이거 좀 해명 좀 해봐. 우린 어디라고 친하잖아. 과거 너네들 우리 30억 불 빌려갔다가 안 돼갖고 불금 사업한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말이야 공기부양정도 보내고 미사일도 보내고 좋은 기술도 다 협력하고 했었잖아. 우리 그런 사이 아니었는데 왜 이래? 이러지 마. 하면서 러시아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야죠. 자, 그리고 북한 애들한테 무슨 고고도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ICBM, 군사정찰위성, 뭐 핵 잠수함, 뭐 스텔스 전투기 이거 보내는 거 점잖게 얘기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물밑 대화를 시도해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다른 방송 가서 얘기를 했나? 제일 좋은 방법이 외교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이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국정원장 같으면 FSB, SVR 통해 갖고 푸틴 대통령 좀 만나게 해달라. 아니 외교부 장관은 또 외교라인 통해 갖고 푸틴 대통령 만나게 해달라 해서 푸틴 대통령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갖다가 명분을 갖고 중단시킬 그런 해결점을 갖고 왔습니다. 다름 아닌 푸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 박근혜 대통령을 이쪽에 평화 특사로 모셔서 제발 좀 전쟁 그만하고 평화를 하고 대한민국식으로 군사 분계선을 놓고 DMZ대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도 그렇게 해서 영토를 할량하거나 이런 거 없이 현 상태에서 전쟁을 중단시키십시오. 그렇게 하고 더 이상의 생명을 갖다가 낭비하는 일 없도록 하도록 하시죠. 이거를 해서 러시아가 오케이 하게끔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다가 이 러시아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미국하고 사전에 조율이 돼야 됩니다. 왜? 지금 러우전에 미국 민주당 애들이 또 바이든 집안이 얼마나 많은 돈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휘킹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1번, 2번을 따지자면 1번은 미국 가서 도널드 트럼프 진영과 만나는 게 우선이죠. 두 번째 그걸 하면서 동시에 모스크바 가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러우 전쟁이 종결이 되고 그리고 지금 중국 공산당 해체를 함과 동시에 북한 지역도 우리가 접수를 하는 날이 옵니다. 즉 저는 통일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가짜 김일성, 마적단 출신의 김성주가 불법으로 강탈해서 불법 점유하고 있는 북한 괴뢰 집단의 지금 임시적인 영유지역으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 땅이에요. 우리 영토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통일이 아니에요. 깡패가 도둑놈이 훔쳐간 거를 내가 원래 상태로 지금 복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접수해버리는 거죠. 그 접수함과 동시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압록강변에 두만강변에 K2 흡표전차 K9 자주포를 배치하면서 군비경쟁 시키는 거예요. FA-50, KF-21을 미국과 함께 청진, 함흥, 원산, 동해안입니다. 서해안에다가는 신의주, 남포, 해주에다가 각각 한미연합군의 유엔군 사령부의 깃발 아래 기지를 만들고 러시아가 남하하지 못하게 막고 중국이 태평양을 못 나가게 막는 겁니다. 한반도 전체를 북한을 접수함과 동시에 불침 항공모함으로 만들어서 중국 대륙, 특히 중국 공산당이 괴멸되게끔 하는 거예요. 마치 스타워즈를 통해서 소련이 하다못해 당시 그 고르바초프가 항복하고 소련 공산당 깃발을 내리고 러시아를 갖다가 넣으면서 옐친한테로 정권이 넘어가잖아요. 벌써 꽤 오래됐네요. 30년도 더 된 얘기네요. 91년도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중국 공산당을 미국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해체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운이 그야말로 상승합니다. 산업, 농업, AI 쪽, 컴퓨터 쪽, 첨단 산업, 양자 컴퓨터, 우주 개척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우리나라 앞에 전개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고구려 부여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지금 몽고 위에는 브리아트 공화국이나 사하 공화국이 전부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다만 등치가 우리보다 좀 크죠. 근데 요즘에 우리 젊은 애들은 잘 먹고 커갖고 보면은 2m쯤 되는 애들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데 특히 중국을 멀리할 필요는 없는데 중국 공산당만큼은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랑 싸우는데 우크라이나는요 지난 수십 년간 그러니까 소련으로부터 분리해서 CIS로 분리해서 나오던 그 이후로 우크라이나는요 부패된 정권의 표상이에요. 예, 도무지 개선될 여지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물밑에서 러시아와 협상을 해서 꼭 우리가 그 시베리아 저 대평원을 개발해서 우리의 국가 이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저희 아시아투데이 방송에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실시간에 방송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오늘 오후에 계속해서 이슈 핵펀치 오후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까지도 오늘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방송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